사기 행각으로 철철 새고 있는 가주의 실업수당이 이번에는 최소 10억 달러 상당이 타주와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산난에 직면한 LA시 정부가 19,000여 명의 시 공무원들을 감원해야 한다고 시 관계부처가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코로나 전염의 주범이 되는 대규모 모임과 행사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무료 코로나19 테스트킷을 주민들에게 발송해 보다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식당 야외 영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튼 비치에서는 야외 패리오 공간을 퍼블릭 시팅 에어리어로 규정해 식당에서 음식을 투고한 고객들이 식당 패리오에서 식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2월 셋째 주에 코로나 백신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이 아니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여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40대 부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오늘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오늘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에도 부양책 타결 기대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류민호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사기 행각으로 철철 새고 있는 가주의 실업수당이 이번에는 최소 10억 달러 상당이 타주와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LA시 예산난으로 LA시 공무원 감원 조처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 행각으로 철철 새고 있는 가주의 실업수당이 이번에는 최소 10억 달러 상당이 타주와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주의 몇몇 검사들은 최근 가주고용개발국 EDD가 최소 10억 달러가 타주 주민들과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사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실업수당 사기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주에서 실직한 주민이 한시적으로 타주에 머무르면서 일자리를 다시 찾으면 가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타주로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케이스가 합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주와 해외로 지급된 막대한 금액 중 어느 정도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나머지 얼마만큼이 사기 행각에 따른 것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주지사와 합의해 베레사 가주 검찰총장이 특단의 조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LA시 예산난으로 LA시 공무원 감원 조처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행정부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LA시 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시정부가 1,600명의 공무원을 감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 보고서는 감원 대상 중 LA 경찰국에서 경관 951명, 경찰국 소속 일반 직원 728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시검찰 사무실에서 143명, 동물서비스국에서 45명 정도를 감원시키도록 제안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LA 경찰국 인원을 포함해 시 공무원들을 감원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코로나 위기 속에 예산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감원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이미 500명 넘게 경찰국 내 직원들이 축소됐는데 또다시 경찰국 내에서 감원 조처가 이뤄진다면 업무의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거나 의심 증상을 가진 주민들에게 가정용 무료 코로나19 테스트 킷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가정용 코로나19 테스트 킷 배송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것으로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코로나19 검사 수요도 급격히 늘어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내년 1월 15일까지 무료 테스트 킷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으로 가정용 검사는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감염 의심이 가는 사람과 접촉했거나 혹은 장애가 있어 검사장에서 혹여 감염이 될까 우려하는 주민들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가정용 코로나19 테스트 킷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검사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해당 사항에 부합하면 이틀 안으로 검사 킷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한편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가주 당국이 이번 달 중순에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32만 7천 개 접종분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첫 백신 접종분이 4천만의 가주민들에게 접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며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당국은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분을 받게 되면 주정부가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3개의 티어로 나누어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구급대원과 EMT를 비롯한 응급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과 투석센터, 급성치료실, 정신건강과 교정시설, 의료 취약계층과 노인 간병시설, 생활보조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티어 1에 해당돼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인 티어 2에는 가정 헬스케어와 서비스 종사자, 커뮤니티 의료 인력, 공공의료 현장 스태프들과 중환자실, 교외 지역 케어센터, 교정치료시설과 응급치료소 등을 비롯한 1차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의료 인력 중 마지막 접종 해당자인 티어 3에는 특수치료실, 치과와 구강치료실,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인력들과 약국 종사자들이 해당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분은 이달 12일에서 15일 사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시정부들이 야외 영업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맨하튼 비치는 이번 주 모든 식당과 상점의 야외 패티오 공간을 공공 착석 지역으로 공식 지정하며 식당에서 손님들이 투고 음식을 픽업한 후에 식당 밖에 마련된 패티오 테이블에 착석해 식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규정에 따라 야외 패티오 공간에서 종업원들의 서비스는 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다른 고객들과의 거리를 두고 착석해야 합니다. 이 공공 착석 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사용이 금지가 되며 사용한 주민들이 직접 식사를 마친 후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한편 시정부 차원에서 보건국이 따로 있는 페사디나시에서는 카운티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 야외 영업을 허가했으나 가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이 발효되면 그때부터 야외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로 위 과속과 난폭 운전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를 포함해 많은 운전자들, 특히 남성과 젊은 층 운전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운전 성향을 보여 도로 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집계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 전역에서 총 2만 347명이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심각한 과속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달 12일 USC 인근 피게로아 스트릿과 37가 부근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 팜트리를 들이받고 전복해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탑승자는 중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HP 교통순찰국은 코로나19 이후 교통량이 줄며 과속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리플레이는 이런 심각한 과속 외에도 공격적 운전 사례가 많은 상황이라며 교통량의 변화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스트레스 증가와 연말 들뜬 분위기가 운전자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지난 30일간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8명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속도 위반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끼어들기 방해, 분노 표출, 위협적인 끼어들기와 신호 위반 등도 빈번했습니다. 또 운전자 절반가량이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 이상 넘기고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운전자 중 33.5%가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들려는 옆 차선 차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앞차에 바짝 붙어버린 적이 있었고 31.5%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제스처를 날리거나 경적을 심하게 울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 운행은 성별로 남성 운전자와 연령별로 젊은 층 운전자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AAA는 자신이 좋은 운전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운전자들을 만났을 때 휘둘리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7,854명, 입원 환자 수가 2,572명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일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에서 최악을 기록하면서 카운티 셰리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주범이 되는 대규모 모임과 행사를 단속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알렉스 셰리프국장은 어제 오후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기를 촉구하고 계몽을 해왔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강압적인 단속과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의 수용력이 딸리면서 수일 내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발동한 자택 대피 명령 권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의 발화에 얼바인 등지의 대피령을 초래한 본드파이어가 오늘 현재 6,400에이커를 태우고 진화율은 10%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어제는 피해 규모가 7,200에이커라고 발표했지만 다시 집계한 결과 6,400에이커라고 낮춰 발표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2명의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은 모데스카, 실버라도, 윌리엄스 캐년 지역, 푸틸 렌치, 엘토로 서쪽과 241번 톨로드 북쪽, 포톨라 힐스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에 내려진 대피령은 어젯밤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한국어지능재단 이사장으로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모니카 류 방사선 전문의가 미주에서 유일하게 재외동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 사상 처음으로 경운의 문해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니카 류 한국어지능재단 이사장은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이 750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수기 모집에 응모했다. 미주에서 유일하게 재외동포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은 4일 LA 충영상원에서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로 근무해온 모니카 류 한국어지능재단 이사장은 한국인 입양아 출신 환자의 절절한 스토리를 주제로 한 수필로 재외동포 문학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 환자만 보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저한테 의료에 대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한국말은 물론 모르시고 하와이로 입양을 왔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게 되면서 사기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참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한국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한국 이름.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수필의 제목이 나의 이름은 태양. 그렇게 해서 쓴 글인데 그게 아마도 뭐라 그럴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 카이저 병원에서 은퇴한 류 이사장은 올 한해 재외동포 문학상 외에도 재미수필가협회 신인상, 미주 카톨릭 동화상을 줄줄이 휩쓸었습니다.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인 경운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류 이사장은 경운회 사상 처음으로 문예지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락다운돼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문예지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시, 동요 또는 삼행시, 수필, 사진, 또 그림 이러한 거를 갖고 응모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동문들 중에는 기성 작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이름은 전부 가리고 누가 낸지 모르게 그래갖고 점수를 다 모아서 1, 2, 3등, 그러니까 최우수작, 우수작, 또 가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참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흥미도 많고 삶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힘들지만 잘 살아오신 마던 디아스포라 여인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남가주 경운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동문과 유학생
그리고 남가주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올 초에 모금 캠페인을 벌여 3차에 걸쳐 모금된 4만 6천여 달러의 성금을 이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또 오는 19일에는 줌으로 경운의 송년 파티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연례 행사인 경기재단의 장학금 수여식도 개최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법원이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니콜라스 가라피스 연방지법 판사는 앞으로 사흘 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신규 신청서 접수를 개시한다고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라피스 판사는 또 행정부가 오는 1월 4일까지 다카 프로그램의 현황 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대유행이 닥친 미국에서 오늘 하루 신규 환자가 21만 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2,9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연일 최악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잔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3일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21만 7,664명으로 집계돼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달 27일에 20만 5,557명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2,879명으로 종전 최고치인 전날의 2,804명보다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의 선행지표로 할 입원 환자 수도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3일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0만 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00만 명을 넘기며 다시 6일 만에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6일 만에 100만 명이나 늘어난 것도 벌써 세 차례입니다. 각종 지표는 이미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집이 아니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처음으로 권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CDC는 오늘 발간한 주간 학술지 이환율 및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높은 전염률을 이유로 들며 미국인들에게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일관되고 정확한 마스크의 사용이 코로나19의 호흡기 전염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공중보건 전략이라며 특히 신규 감염의 약 절반이 무증상자에 의해 전파된다는 추정에 비춰볼 때 이런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고문에서 마스크는 실내 공간에서 그리고 실내에서는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가족끼리도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코로나19의 감염자에 노출됐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이 언제 백신 사용을 허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12월 셋째 주에 백신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조지아주 비상운영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일주일 반 정도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 백신이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백신의 안전과 효능 문제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알리고 싶다며 연내 미국민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도 백신 허가 시기와 관련해 펜스 부통령이 밝힌 것과 비슷한 스케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허가는 FDA 전문가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가 먼저 권고안을 확정한 뒤 FDA가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문위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7일에는 모더나 백신 승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FDA는 10일과 17일 자문위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각각 일주일 이내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내년 코로나19의 백신 5억 회 투여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나스닥 투자자 행사에서 5억 회분에 대해선 내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내년 1분기에는 최대 1억 2,5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백신 가격으로는 1회 투여분에 $37로 책정하되 대량 구매자에게는 30%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17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모더나 백신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 코로나 사태 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일 최악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앞으로 넉 달간 26만여 명이 추가로 희생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근 2주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The bottom line is if we don't act now, our hospital system will be overwhelmed. If we don't act now, we'll continue to see a death rate.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하루 신규 확진자는 21만 7천여 명.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2,800여 명으로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환자 수 역시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일 최악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1,400만 명을 넘기며 6일 만에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We have so many people that get sick from it. We have young people that die. We have middle-aged people that die. We have healthy people that die. And we have sick people that die. And so it's not just about, can the hospitals take care of everyone?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연구소는 예측 모델을 통해 앞으로 넉 달간 26만여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27만여 명인데 그 수만큼이 넉 달 동안 더 희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연구소 측은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넉 달 동안 사망자를 11,000명 정도 줄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올해 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승인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누적 환자가 1,300만 명을 넘은 미국은 내년 2월까지 1억 1,0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We could be seeing both of these vaccines out and getting into people's arms before Christmas. 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에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증상은 억제되지만 바이러스 일부는 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과신하면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했을 때 임상 증상만 완화를 하고 체내에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로이 목마 효과 때문에 어쩌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 맞은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더 용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 세계 또는 한 국가 내에서 6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전 세계로 보면 45억 명이 백신을 맞아야 가능합니다. 백신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접종이 시작된 뒤 적어도 6개월까지는 더욱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은 오늘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대마초를 빼고 대마초의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입법이 이뤄지면 대마초 혐의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역 중인 사람의 형량도 재검토하게 됩니다. 지난달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약 68%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언론들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권을 잡았지만 앞으로 국정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는 연방 상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나머지 주의 상원의원이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조자주 상원의원 2명이 미 상원의 색깔을 정할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는데 민주와 공화 양당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미국 연방 상원 선거 결과 전체 의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2석은 승자가 결정되지 않아
다음 달 5일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And the reason why we're bringing forth awareness is because everybody thought that righ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the job was done. I'm here to tell you the job is not done.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가운데 어느 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느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입니다. 두 개 의석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면 동률이 되지만 이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게 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초 강력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공화당은 한 개 의석만 차지해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 입법, 인사인준, 예산 심의를 통해 새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2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화상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결선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7일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각 5일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후보 2명을 지원하기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며칠 내에 조지아에서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회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50건 가까운 소송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2심에서 단 한 건만 승소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현재 법원 판단이 나온 것만 해도 35건인데 전적으로만 보면 1승 34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정선거 이슈를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간 뒤 대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지난달 3일 치러진 대선이 부정선거라면서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6개 경합주에서 낸 무더기 소송 중 지난 3일 현재 최소 35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리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이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간을 선거일 이틀 전에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나머지 34건의 소송은 주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철회하면서 전적으로만 따지면 1승 34패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계획된 대규모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o those numbers come out yesterday. We found massive fraud, and in other states also. This is probably the most fraudulent election that anyone's ever seen.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이딴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으로 소송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극적인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결과에 관계없이 오히려 하급심의 빠른 판단이 연방 대법원으로 갈 시간을 당겨주고 있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8일까지 각 주에서는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대선을 둘러싼 모든 법적인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의 전략대로 부정선거 이슈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 상황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 회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급속히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현대사 최악의 경제 위기 한가운데 있다며 신속한 경기 부양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차베스 씨.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하며 근근히 버텨왔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원 모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Not sleeping at night. My hair is turning gray. Constantly worrying about if we can pay the bills.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이처럼 서비스업, 소매업 종사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24만 5천 개 늘어났지만 소매업에서는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7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문가 전망치인 46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돈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 10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61.5%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6.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11월에만 38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해고가 장기 실업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매우 힘든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Early today, the November jobs report was released, and it was grim. It shows an economy that's stalling, and we remain in the midst of one of the worst economic and job crises in modern history. 바이든 당선인은 심지어 이 보고서는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반영하기 전 통계치라며 의회의 신속한 경기 부양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선 당장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신속히 나오지 않으면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국에서도 600명대를 기록하며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연일 최다 확진자를 경신하자 서울시가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영화관과 PC방, 대형마트 등 일반 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형 음식점. 공연을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연한 예술단원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약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선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밤 9시 이후 사실상 활동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서울이 처음으로 밤 9시 이후 도시 불을 끄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에 따라 심야에 영업을 멈추는 다중이용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됐던 식당과 노래 연습장에 더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필수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소규모 마트,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운영이 전면 금지되는 곳도 더 늘었습니다. 기존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편의시설에 더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실내 공연장이 추가됐습니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도 밤 9시 이후엔 30%씩 운행이 줄어듭니다. 특히 당장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8개에 불과할 정도로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임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3곳에 컨테이너 임시병상 150개가 설치되고 생활치료센터도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확충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된 뒤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는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여러 수치로만 봐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난달 24일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확진자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수도권의 증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음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 지금은 1,000명대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1,000명이 넘은 건 2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 9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선제적 차단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7, 8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가 며칠 새 110명대로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확진자 발생 후 5일가량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59개 남아있는 가운데 이르면 열흘 뒤엔 소진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시적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좀 늦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확진자를 줄여야 중환자도 줄고 지금 위기에 빠진 중환자 병상의 그 치료도 상당히 이제 지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발빠른 역학조사로 선제적인 감염 차단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방역 노력과 동참밖에 없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보이는데 추후 이어질 개각의 폭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을 교체했는데 청와대는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면서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안전부 수장에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삼선 출신의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힙니다. 지방 분권과 경찰 개혁 등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차례 더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개각의 폭과 시기입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고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이 일단락된 이후 재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 교체 대상입니다. 역시 원년 멤버로 일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로 추가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같은 중폭 개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 집권 후반기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지금 들어온 로컬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5개의 카운티는 오늘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비즈니스의 영업 중단과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조처는 오늘 일요일 밤 10시부터 발효가 돼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뉴섬 주지사가 발언한 중환자실 병상의 85%의 가동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카운티 당국자들은 다음 주 내로 해당 지역의 병원에는 환자가 넘쳐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크리스 파티아노 보건당국자는 주정부의 새로운 규제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다며 응급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당국자인 사라 코디는 지난 11월 코로나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수가 3배가 되어 계속 증가세에 있다며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중환자실에 병상 14%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금지 조처를 발효한 지역은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마린, 알라메다 그리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에도 부양책 타결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83% 오른 3218.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8% 상승한 3699.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 오른 12464.2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주가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4% 상승한 46달러 26센트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분 브렌트유는 오후 3시 10분 현재 배럴당 0.6% 오른 48달러 9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연내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패키지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것이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전날 주요 산유국들이 내년 초 하루 50만 배럴의 증산을 결의했으나 미국발 부양 뉴스의 임팩트는 더 강했습니다. 한편 국제 금값은 약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내린 1,840달러의 장을 끝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엔진 고장과 이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 미국에서 차량 12만 9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2년 산타페, 2015, 2016년 벨로스터, 2011년에서 2013년과 2016년형 소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해당 차량에서는 엔진 내부의 커넥티 로드 베어링이 일찍 마모돼 엔진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진이 꺼지고 기름이 뜨거운 표면 위로 누출돼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딜러들이 해당 차량의 엔진을 점검해 베어링 마모가 발견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리콜 차량에는 엔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현대차는 전했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맑고 포근한 날씨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일요일인 모레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대를 보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경보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유효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4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4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도 아침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8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와 2부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희정, 류민호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